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언론, 이 윤석열의 이 사악한 그 정치 검찰, 조국과 윤석열을 비교해 보라고. 윤석열은 본인, 부인, 장모 비리, 본부장 비리와 불법 행위를 생각해 보자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고. 비례의 원칙에 맞는가?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가? 본부장 비리는 그동안 저지른 죄가를 계산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수십 년 들어가 있어야 될. 나는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대한민국에 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민주적 조직의 특성은 뭐냐?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 기능이 앞에서 끌어줘야 되고, 언론 기능과 종교 기능이 옆에서 받쳐줘야 되고, 뒤에서 밀어주는 건 사법 기능이에요. 그 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정치에 있어요. 정치가 이따위로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수박들 그 사쿠라들 때문에 이 교육, 언론, 종교, 사법이 엉망진창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참으로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 민주주의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력이 없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실력이 없는 거죠. 실력이 있으면 보이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검찰 조직을 제대로 개혁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문재인은 국가 전체가 어떤 구조와 시스템으로 정리되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해 보여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뭐예요? 우리 역량 요소 중에 개념적 사고력이거든요. 개념적 사고력. 그 개념적 사고력이 있다는 것은 머리가 아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한눈에 딱 보고 아 이게 뭐다 하고 개념화하는 거예요. 600년의 역사가 얼마나 복잡다단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청산해야 할 역사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잖아요. 그게 개념적 사고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끌어내는 거. 킹핀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 킹핀을 쓰러뜨리면 나머지가 다 쓰러지잖아. 그 킹핀이 뭐였어요? 윤석열이었다는 거야. 윤석열을 쓰러뜨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고 아예 검찰 조직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검찰 조직을 만들었으면 되는 거거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걸 해결하지 못한 문재인. 이 무능함의 극치. 그것이 문제인 거죠. 윤석열이란 한 인간만 해임했어도 될 일인데 그것을 그냥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죠. 뒤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감상하겠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를 보겠습니다. 얼마나 진짜 무능하냐. 요 조그만 이 사법기능 옆에 달라붙어 있는 이 검찰 조직. 이 검찰 조직. 2,000명밖에 안 되는 이 검찰 조직. 그중에서도 20, 30명밖에 안 되는 이 특수부 검사들. 걔네들 하나 때려잡지 못한 이 무능한 문재인. 최강욱이 때려잡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듣지 않은 문재인. 뭐 등신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는 이 문재인. 문재인이 이 영상을 보도록 여러분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주의란 뭐냐? 이렇게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는 안 된다. 수직적 피라미드에서 어떻게 한다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가자고 노무현이 말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없어요. 영미식 앵글로색슨 모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다가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이젠 브렉시트까지 가서 영국은 완전히 쪼그라들고 있어요. 미국도 점점 이 세계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가하다가 이제는 점점 쭈그러들어서 이제 남의 거를 뺏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 걸 뺏어가고 대만 거 뺏어가고 일본 거 뺏어가고 중국 거 뺏어가고 지금 그 남의 거 뺏어서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남의 거 뺏어서 자기네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런 형국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 이런 구조의 핵심은 뭐냐?
여기에 다 들러붙어서 빼앗아 먹는 거야. 흡혈귀처럼 빼앗아 먹는 거지. 지금 호위무사 십상시들이 얼마나 이 용산 대통령실에 많아. 대통령실에 지금 명단을 내라.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단을 내라. 명단을 못 내. 그래서 뉴스타파 참여연대가 합동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내라는 거야. 법원에서 이거는 공개해라.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지금. 뭐 항소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누구야? 한동훈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거 출장비 어떻게 썼는지 정보 청구했는데 뭐 보안상 어쩌고 뭐 안보 국가 안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지가 출장 갔는데 국가 안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어디서 밥 먹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누구 만나서 뭘 했는지 이게 무슨 국가 안보와 뭐가 관련이 있어 지가. 조국 장관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다 한심한 문재인과 엮이셨는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죠. 행복블루님 감사합니다. 이런 조직은 민주화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계급주의적으로 모든 일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습니다. 승진할수록 그래서 무능해져요.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죠. 미국도 그 부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3등급에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아요. 미국도. 미국은 깨끗한 줄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투명성 지수가. 정보와 지식과 경험이 미축적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놈이 왔다가 바이든 같은 놈이 왔다가 또 이상한 놈이 왔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시죠. 미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 구조와 시스템은 어디서 왔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왔다. 애초에는 이렇지 않았다.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엉망진창인 조직이 됐다. 흡혈귀들이 피를 빨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래서 노무현이 뭐야? 이런 수직적 피라미드가 아니라 수평적 네트워크로 상호 토론을 통해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노무현이 그렇게 강력하게 원했던 게 바로 그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이 시스템으로 가자. 이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가자. 그래서 능력에 부합하는 각자 직무의 크기는 서로 달라도 그 직무 담당자는 서로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서로 합력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직무의 무게는 달라도 직무 담당자는 수평 구조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부정부패가 사라진단 말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우리나라에 창궐해 있습니까? 그래서 대전환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걸 문재인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노무현의 친구라면서. 그래서 그 덕에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지지율이나 따지고 앉았고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이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 속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